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3페이지죠. 문제집 63페이지 펴시고 새로운 방역 지침에 맞춰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은 이거 뭐 소리가 잘 들리는 마스크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3페이지 펴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지방세 의뢰법 우리 그 취득세 개정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죠, 여러분들. 근데 뭐 시행령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시행령도 8월 12일자로 이제 시행령도 이게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시행령 내용도 그 포함해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취득세 우리 개정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복삼을 펴시면 복삼을 그리고 인강 수강생분들은 그 첨부 파일 올릴 거니까 그 강의에서 다운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 새로운 거 지난주 거 버려버리고 지난주에 그 지방세 그 개정 내용 나눠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일단 그냥 버려버리고 요거를 통합해가지고 보기 좋게 편집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편집 다시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시행령 포함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보기 편하게 새로운 거로 여러분 다운받으셔가지고 요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 교수가 제공하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지방세 개정법률 해가지고 먼저 취득세 세율 중에서 지방세법 개정 내용 요거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먼저 취득세 세율 1페이지 표입니다. 자, 자료 1페이지를 펴시면 여러분요. 자, 1페이지 펴시면 취득세 세율 중 지방세법 개정 내용.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 개정된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이라 우리 시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종전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취득세는 우리 새롭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보시면 취득세 세율이요. 취득세는 과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취득 방법에 따라서 표준세율,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고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대상 등에 따라서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01번의 표준세율 및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그래서 원래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원래 이번에 개정된 1세대 조정구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중과세율이라 세율이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라 뒤에 있어야 되지만 같이 표준세율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같이 위치시켰습니다. 계열을 보시면 지자체 장은 조례가정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포인트가 높은, 낮은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세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취득세 세율 암기 방법 상삼팔, 무독립 815, U12식, 원팔, 030 했나요? 예? 지난주에 우리 했죠? 안 했다고 한 분이 있고 안 했다고 한 분이 있는 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취득세, 현재 우리 취득세 세율은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암기 방법,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서산의 농지 상속받은 스토리를 통해서 상삼팔, 무독립 815, U12식, 원팔, 030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에 안 했냐고요?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들?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예? 지난주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펴놓고 우리 한번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이요.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취득세 세율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 취득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가 부과됐었어요. 근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래서 자,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 신고 납부했는데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이게 통합이 됐죠? 네, 통합이 됐는데 현재 예전에 취득세는 중과세율 대상이 아닌 다음에는 2%였어요. 그래서 그냥 원시 취득했든 승기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2%였는데 등록세 세율이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취득세로 통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는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워요. 그래서 이 등기병에 대한 이 등록세 세율
요거로 이제 외운 다음에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가 됩니다. 왜 이렇게 등록세 세율을 따로 이렇게 요거로 외우냐면 이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야지 취득세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세 세율로 외웁니다. 갑이라는 젊은 애가 있었는데 어려서 조실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여의었고 고아처럼 자라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죠. 갑의 친척 어른이 있었고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에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리로 우리가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을 암기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픽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갑은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냐면 너무 기분이 좋았죠.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338. 같은 하늘 아래 자기 피부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자, 농지 자기가 상속받게 된 걸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엇 심기로 결심했습니까?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 잘 짓습니다. 동네에 소문 쫙 났죠. 유식이라고. 그래서 유식하다고 유식이로 소문 쫙 났는데 별명 하나 생겼는데 유식인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발음을 하면 유식이는 저희 아버지가 윤석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생전에 윤석이를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식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시비식이에요. 유시비식. 그 다음에 또 농사 잘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농민대회 열렸는데 얘가 충남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는데 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의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를 외우는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원판 영삼식인데 원팔로요. 338인데 상삼팔로 발음합니다. 앞에 거는 다 취득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인데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위를 단위로 표시되는데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그래서 시험에서도 천분위를 단위로 시험에 나와요. 외울 때는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백분위로 하지만 시험에서는 천분위를 단위로 출제가 되고요.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이요.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0.3%죠. 1,000분의 3. 근데 이건 등기비용에 대한 우리가 암기고 여기다가 2% 플러스 해야지 취득세에 통합된 세율이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하니까 2.3%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8 자, 0.8%에도 2% 플러스해서 2.8%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무상취득인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하고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뭘 취득했다.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면 무독립 8, 0.8%인데 2% 플러스해서 2.8%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일반인 여러분들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15 1,000분의 15 1.5%인데 이거 등기비용이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3.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식으로 소문 쫙 나는데요. 유상취득인데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요. 다 유상취득이죠.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등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 자, 농지를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식 1,000분의 11%인데요. 여기다가 이건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3%가 됩니다.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몇 프로예요? 3%고. 그 다음에 농지 이외 부동산을 만약에 매매, 교환 등으로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U12, 2%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4%고, 그 다음에 또 1803 시계인데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 8이니까 1,000분의 8,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가 되고요. 03 시계인데 여러분요, 공유물, 합유, 그 다음에 총유물, 공유하두, 총유물 같은 거 분할로 취득했다. 공유하두 총유물을 분할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웁니다. 다 같이 어떻게 외우냐? 스토리부터요.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 시계. 이걸 무조건 외워야 돼요.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 시계. 스토리를 외워두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중에서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어떤 거예요? 4%. 자,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교환으로 취득했다, 4%가 최고 높습니다. 표준세율 중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독립 815. 우리가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15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세 번째가 U1210. 농지를 매매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3%가 최고 높습니다. 작년에 30회 시험 때 표준세율 제일 높은 거 골라라 해서 이게 정답이었는데요. 3%가.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높은 게 상삼8 이런 거, 무독립 8, 원팔. 그 다음에 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삼하고 그 다음에 03하고가 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표준세율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있잖아요. 야구 여러분들. 유격수가 있잖아요. 어떤 지금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그 유상의 어떤 주자들이 나와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요번에 공이 나한테로 오면 내가 1루로 던질지 2루로 던질지 이런 걸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공이 탁 왔다면 그걸 탁 생각한 대로 던져야지. 예? 딱 공이 왔는데 딱 그때 잡고 나서 1루 던질까 2루 던질까 생각하다가 던지면 늦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항상 세율은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지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독립 815 3.5%, 그 다음에 U10 농지를 매매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제일 낮은 것은 상삼하고 03. 세율 같은 것끼리 짝져준 걸 골라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상삼하고 03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 상삼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 원8하고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기 여러분들 자료를 계속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우리가 농지를 취득했다면 U10, 1%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3%고, 농지 외의 것,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을 매매, 교환으로 취득하면 U10, 20 몇 프로요? 4%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부터가 이제 개정 내용이라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이요. 조정 대상 지역. 네, 정확히 얘기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는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유상거로 인한 세율 표준세율이 적용돼서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또 100분의 1, 자 100분의 1을 곱해요. 자, 그래서 구하는데 1.01에서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1.01에서 2.99%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만약에 9억일 때 취득 가격이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9억일 때 여기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하면 이게 이제 3%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9억 초과했을 때가 3%고 9억까지는 1.01에서 2.99%까지 이렇게 적용된다, 알아두시고요. 근데 한 가지 거기 6억 초과 9억 원이야 구간 옆에다가요 7억 5천일 때는 아예 딱 외워두세요. 취득 가격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7억 5천이다 취득 가격이, 그럴 때는 2%. 요건 아예 그냥 외워둡니다.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다. 요건 외워둡니다. 그래서 7억 5천보다 작다, 6억 초과하면서 7억 5천보다 작을 때는 취득세 세율이 1점 몇몇 프로고, 만약에 7억 5천보다 초과하고 9억 원 보다 작다 그러면 그냥 2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만 알고 있어도 답을 고를 수 있어요. 7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는 1점 몇몇 프로고
7억 5천이 2%니까. 그 다음에 7억 5천보다 클 때는 취득가격이 그러면 2점 몇몇 프로다. 아셨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9억 초과했을 때는 몇 프로다? 3%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주택 유상거래를 위한 취득 시 1%에서 3%까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이거 적용받을 수 있고요. 조정대상 지역 외주택은 1세 몇 주택까지만 2주택까지만 1에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시고요. 넘어갑니다. 2페이지로.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시니까 1번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로 안에 배우자 직계점에서 포함해서요.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이 규정이. 자, 원래는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데,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취득할 때 4%겠죠. 그 다음에 주택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거, 이게 원래 순서인데요. 원래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주택을 신축하면 원팔 2.8%예요. 이렇게 적용됩니다. 원시축이니까 주택 신축은. 자, 원래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하고,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주택에 대한 세율 1%부터 3%까지 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악용하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이렇게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어떠냐?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이니까 몇 프로예요? 4%예요. 그래서 시험에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주택 세율이 아니라 보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를. 이런 얘기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범위약도 읽어보시고 3번이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전할 때 취득은요. 예전에는 원칙 3%, 수익자가 비용리 사업자면 2.5%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 그냥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를요. 그래서 3%도 2.5%도 아니고 그냥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 U12시,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4%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자의 취득을 비과세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니고,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하는데 일반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정한다 이런 거.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거, 안 번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봅니다. 법인의 취득 및 1세대 2주택 및 3주택, 4주택 이상 주택의 취득이요. 요게 이제 개정 내용이죠. 자, 봅니다. 자, 개인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때는 8%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8%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에서는 여기 4% 플러스해서 4% 어떤 거였냐면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할 때 그 표준세율이요. 시험 법령에 얘기되어 있어요. 그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농지 외에 부동산 유상승계취득 때 표준세율이요. 4%입니다. 그게. 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취득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인데 이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예요?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럼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니까 4%잖아요. 표준세율 4%하고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8%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8%, 12% 이렇게 외우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금방 가로 안의 내용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또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했다. 조정상 내에서. 그러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 농지 외의 것의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즉 4%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2%의 4배니까 8%고 합치니까 4%, 표준세율과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12%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표준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3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냐? 8%예요.
똑같아요. 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교수율의 2배 합한 8%. 그 다음에 1세대 4주택일 때 이제 조정상 지역, 외지역 같으면 12%로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1에서 3% 정도 되고,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이렇게 표준세율 1에서 3% 정도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중과세를 합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인은 조정대상 지역 내든 외든 상관없이 법인이 취득할 때 무조건 몇 프로다? 12%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상거래로 일어난 농지 외것에 대한 취득 그 표준세율, 유상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교수의 4배 합한 12%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가. 그 다음에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공유 지분, 어떤 주택의 뭐 50%, 40% 공유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어도 그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럴 때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일시적 2주택,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자 8% 중과세잖아요. 그런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1세대 2주택을 중과세하지만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위해서 또는 취약을 위해서 근무상영편 등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시적 2주택 그 자세한 요건은 이따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볼 거고요. 중요하고요. 그 시행령 내용은 3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리을번도 역시 중요하고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니까요.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1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 그랬는데, 여러분 법인이 취득할 때는 아까 무조건 12%라고 그랬죠?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그랬잖아요. 아까 법인이 취득할 때는. 근데 그때 그 법인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취득할 때도 무조건 12%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조정상 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3번에 이런 것들, 3번 같은 거 특히 또 중요합니다. 1세대 보유주택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여기요, 신탁된 주택은 누구의 주택에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바꾸면 뻔하지. 수탁자의 주택에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자기 명의로 다 그냥 업계고 다 신탁해 놓고서 이렇게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신탁주택 누구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니에요.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냅니다. 근데 다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자,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것은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에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한다는데, 이따가 이제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지 또 나옵니다. 시행령에서. 그 다음에 5번 같은 것은 또 좀 편하게 보시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금 직판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취득세율 1에 3%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은 지방세법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10일, 그러니까 시행 전, 이번 8월 12일, 그 2020년 8월 12일, 이 시행 전에, 법 시행 전에, 예전에 취득했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2번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머리 글자를 따서 암비 어떻게 합니까? 상, 3, 8이에요. 농지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 3, 2.3.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8. 몇 프로? 2.8%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때 농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의 동그라미, 밭의 동그라미, 과수원의 동그라미. 자,
그 토지로서 실제 경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이번에 취득 당시 공사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 목장용지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 그러면 4개 지목이에요. 그래서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4개 지목입니다.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농지는 3개 지목이에요. 논, 밭, 과수원 3개 지목인데 목장은 아니고, 근데 취득세에서 농지는 4개 지목입니다.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까지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상속 외 무상취득. 우리 안비어투 합니까? 무독립 8.15. 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15 3.5%인데 다만 법령에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주겠다면 무독립 8 2.8%고요. 그래서 무독립 8.15인데 개정 내용이 거기 들어있죠. 자, 주택이요.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요.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세율이 중과세율 정도입니다. 몇 프로로? 12%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유상거래로 인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율이 정도입니다. 12%가요. 근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라든가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그랬을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12%로 중과세합니다. 3억 조정대상 지역 외에는 상관없어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이렇게 12% 중과세고, 그 외에는 그냥 무독립 8.15 생각하시면 돼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3.5%입니다. 이렇게. 요것만 주의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니까 여러분들요.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속에 증여한 경우에는 3.5%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는 참고적으로 보는 거죠.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뭐 등등 정당 등등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상속, 무상취득, 유상취득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과세표준해서, 취득할 때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유지에서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은 암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팔.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취득하거나 원시취득은 원팔 2.8%고 취득세 세율이.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표시 보니까요. 건축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증축. 그죠?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그래서 건축물 증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소는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원팔 2.8%. 그래서 결론,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소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또 동그라미 6번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0.3시계 드립니다. 03, 빵3, 0.3시계 2.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을 보세요. 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하기 좋게 딱 해놨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어떻게 외운다? 상, 3, 8.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면 되잖아요. 상, 3, 8이고.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합니까? 무독립 8, 1호. 무독립 8, 1호고. 자, 비용의 사업자면 무독립 8, 2.8. 일반인이면 무독립 8, 1호 3.5%예요.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은 어떻게 외워요? 유십, 20.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자, 외의 것은 4%예요. 유십, 20, 4%. 그 다음에 원시축은 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 어떻게 합니까? 원팔. 그 다음에 공유물,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 빵3, 0.3시계 2.3%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 비굴안에 원시 취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이거 어떤 수강생들이 많이 질문해요. 아니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예. 근데 왜 여기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주택이 아닌데도 뭐로 본다고요? 원시주로 봐서 원팔 2.8% 세율 정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주택 비고란을 보니까 형식적 소유권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돼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금세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즉 0.3% 적용한다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의 경우에 표준 세율은 그러면 표준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0.3씩이 2.3%예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 공유 농지를 소유진별로 분할했다. 표준 세율은 0.3씩입니다. 공유물 분할이니까. 근데 다만 자, 세율 특례에서, 특례 세율에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세율 특례에서 그럴 때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요거 2%죠? 요거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특례 세율이 적용돼요. 그럴 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 세율은 0.3씩에 2.3%, 여기서 중과 기준 세율 2%를 빼니까 실제로 몇 프로? 0.3%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 세율은 그러면 표준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2.3% 0.3씩이에요. 근데 세율 특례에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0.3%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금방 이제 쉴 건데 그래도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여러분들. 뭐 그 코로나19가 또 또 확산되고 막 그러는 바람에. 하여튼 방역 잘 하시고, 개인 관리 철저히 하시고, 시험 막판에 하여튼 떨어지는 가락잎도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건강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마스크는 무조건 잘 쓰고 다니시고, 그래서 잘 쓰고 다니시고, 잘 손 세정 잘 하시고, 제가 지금 2단계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강화되면서 원래 인천은 빠져 있었는데 인천이 다시 포함되는 바람에 제가 인천 기관에서 강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 5개월을 휴관하다가 7월 말부터 이제 다시 이제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 2주, 3주 이제 막 수업을 해서 이제 마무리 뭐 그동안 못한 거 어떻게 마무리 해주려고 막 마무리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오늘부터 이제 또 인천도 휴관이에요. 모든 그런 기관이 다 휴관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황당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휴관이 됐다 그러면은 마무리는 세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무리를 이제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 불길한 느낌은 꼭 이렇게 실현이 돼가지고 그 예상대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문자 메시지가 제 수업 딱 끝나니까 어제 거기서 인천에서 강의했었는데 기관에서 수업 딱 끝나니까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 내일부터 휴관이라고 당분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 수강생분들 큰일입니다. 공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를. 아이고 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하여튼 만약에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우리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2월 말 3월 초인가 그때 수강생 없이 대면 수업 없이 그냥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공부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잘 이겨내고 꿋꿋하게 해서 공부에서 합격내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올해 2020년 공인중개사 30일 자격증은 이게 그냥 다른 회차의 그 자격증하고는 다른 자격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값지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 5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자료 5페이지 계속 보시니까 취득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개정, 그래서 가산세 적용 사유에 디귿을 추가함 그랬는데 어떤가요? 우리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한다, 의무를 불이행한다, 그럼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할 때 그럴 때 기억번이요. 어떤 경우에 가산세 적용되느냐?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가산세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요. 니은번. 자, 지방세법 10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 이것이 확인되는 경우. 즉,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했는데 그 사실상 취득 가격 등이 이게 이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상으로부터 통보하던 자료에 비춰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확인된 그 금액보다 그 시가순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 가격이 낮다. 자, 그러면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디귿번이 추가됐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자, 우리가 일식 2주택 그 신고했는데요. 그 취득일로부터 법령기한 기간 내, 미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3년 내, 자, 조정상 지역 둘 다 신주택과 종전주택이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1년 내에 자,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종전주택을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역시 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신고불성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는 뭐 똑같습니다. 신고불성가산세는 40, 20, 10%, 납부불성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그래서 이 디귿 같은 이런 경우에도 일식 2주택을 법에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했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더라.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우리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니까 이제 6페이지에 보니까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방세법 개정령을 봤잖아요. 그 법에서 또 시행령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령에 대한 개정 내용이 또 역시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인지 또 봅니다. 일단 편하게 쭉 전체를 보긴 보는데 특별히 좀 주의해서 또 이제 강조해서 볼 게 있긴 있어요. 1번에 보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우리가 1세대 여태까지는 어땠냐면 그 개정 전까지는 1세대 3주택을 취득할 때까지는 1에서 3%의 표준세를 적용하고 취득가격에 따라 1세대가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일반 건축물 세율인 4%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이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상 지역 자,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전의 1세대 4주택 규정은 삭제됐고 2번 봅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그 중과세 예외 그래가지고요. 다음에 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달달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면 안 되겠구나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줘야 됩니다.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 있죠.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인 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도 역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상수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건설업자,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이라든가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 같은 건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시공자, 공사 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요. 주택을 시공한 사업체가 공사 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고. 5번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취득하는 주택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국가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7번 농어촌 주택 별장에서 제외되는 진짜 깡촌에 있는 일정한 읍면지역 같은 데 있는 농어촌 주택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8번 시가순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순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 할지라도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 원 이하더라도 그러니까 1억 원 이하더라도 시가순액이 1억 원 이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또 중과세 또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 중과세하지 않고 10번이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에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같은 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꼭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럴 때 11번이요. 꼭 잘 기억하면 이게 지방세법에 있다가 이게 시행령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이것도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이미 이거 나왔었고요.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이 공동주택이요. 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또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후생복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 법에서 삭제되고 시행령으로 이게 내려왔어요. 이것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정도는 조금 꼭 기억하시고요. 3번 봅니다. 내려와서 1세대예요. 자, 1세대 2주택 3주택 이렇게 중과세 할 때 그때 1세대라는 거예요. 편하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하고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하기 버려운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해서 배우자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배우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구 때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요, 또는 부모,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를 한정해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 외국인 기록표에 기재해 있지 않아도 1세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는요, 주민등록 딴 데로 돼 있어도 동일한 1세대원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본 보니까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인데 얘가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 30세 미만이어도 단독세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하고 비슷한데, 니은번 봅니다.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60세였다가 지금 여기 몇 세로 돼 있어요? 65세. 아, 진짜 올렸어야 돼. 아, 62세는 한갑은 요즘 청춘이잖아요. 아, 요즘 애들이지, 애들. 청춘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만 60세 이제 정년 퇴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저 카페에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카페 가입하면서 인사말 올리시면서 늘상 하시는 그 공통된 말씀이, 제가 제 인생 이모작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공인중개사에 도전합니다 하면서 응원해달라고 하면서 등록해달라고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죠? 인생 이모작 시작할 나이인데,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65세로 바뀌었어요, 이게. 60세였다가 지금 취득세에서는 몇 세예요? 65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현재 종부세에서는 직계 존속 그러면 현재 60세인데, 그것도 아마 65세로 바뀔 것 같아요. 또 어떻든 간에 근데 지금 취득세는 지금 65세입니다.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중 어느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해서요, 동고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측 모두 65세 이상일 걸 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면 되고요. 동고동행하기 위해서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 또는 기억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때도요,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이때도. 그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한 것들은 디귿번 같은 것도 취약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그냥 신고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세대 분리됐다고 봅니다. 각각의 세대로 판단하고요. 4번에 주택수 판정입니다. 이런 건 주택수 판정 같은 건 잘 보셔야 돼요.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 소유하는 주택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그래서 자, 1세대가 몇 주택 부여금이냐 주택수 계산할 때는 우리가 지방세법에도 봤지만, 자,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 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고요. 분양권 같은 건 취득했을 때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것도 주의해서 봅니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할 때는 납세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누가요? 납세자가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납세자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도 쭉 읽어봅니다. 자, 1세대 내에서 1개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경우는 하나의 주택이나 하나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양권이나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주택을 계산합니다. 원래는 공동소유택은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는데, 근데 1세대원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주택으로. 그 다음에
5번 공동 상속하는 주택의 주택수 판단.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를 판단할 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1이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았을 때는 배우자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고, 상속 지분이 가장 상속인이 2인 이상이다. 자녀들은 상속 지분 다 똑같아요. 그럴 때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만약에 그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장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상속 지분이 같을 때는요. 6번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되는 중과세 적용되는 1세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이런 것도 6번 같은 것도 또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노인 복지주택,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이라든가 시가 순액 1억 원 이하인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이라든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내 주택 같은 것들은 중과세 대상인 그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의지로 취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상속받은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5년 내까지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이런 것들. 가성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아까 그런 것들 제외한다는 것들. 눈에 익히 두시고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7번, 6번도 잘 보셔야 되고 7번도 또 중요합니다. 7번도. 7번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요. 자, 대통령이 정하는 일식 2주택, 아까 일식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원래 8% 중과세 하는데 일식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내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요,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취약이라든가 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신규주택을 추가로 주겠을 때, 자, 몇 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몇 년이요? 3년이요. 근데 가로 안에 보세요. 종전주택 등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상지역에 있을 때 몇 년 내? 1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자, 양도해야 됩니다.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식 2주택 3년 내 종전주택 처분해야 되고, 둘 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정상적이 있을 때 몇 년이요?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 이런 것 정도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위 이를 적용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나중에 이게 주택이 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년, 1년 이런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네. 기간은. 그 다음에 8번 중과 대상인 무상주택이요. 조정상지역 내 소지하는 시가 순액,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 중과세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를 배제한다 그래서 기업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즉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12%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5%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독립 8.15. 그래서 일반적인 3.5% 적용하고요. 니은번 법인의 합병이라든가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추구로서 취득세 우리 세율 특례 있잖아요. 세율 특례 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할 때는 그때는 역시 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우리가 주택을 우리가 증여받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몇 프로? 12% 중과세 한다는 얘기고, 예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6번, 7번, 8번은 시행령 내용 중에서 6, 7, 8번 같은 것은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63페이지 44번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은 우리가 개정세법, 우리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우리가 개정 내용을 우리가 봤고요. 이론을. 그 다음에 세율을 다 봤고, 표준세율, 중과세율을 봤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44번 문제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